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죠. 바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티커 NBT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비타스. 최근에 정말 큰 움직임이 있었죠? 맞습니다. 2025년 10월 14일이었죠. 이날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5.65%나 급등하면서 11.53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그냥 어쩌다 하루 오른 걸로 보기에는 그 뒤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주가 변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AI 시대의 어떤 거대한 변화,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나비타스의 발표였잖아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AI 컴퓨팅 분야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밝혔죠. 네, 엔비디아의 그 AI 팩토리요. 이건 뭐랄까 단순한 기술 발표나 파트너십 체결 그 이상인 거죠. 나비타스라는 회사의 기술력, 또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재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분기점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분기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발표가 왜 단순한 주가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또 시장과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나비타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파헤쳐보죠. 그리고 이게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까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하필 지금 나비타스의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의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이 시장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기술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실리콘이죠. 수십 년 동안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보통 실리콘을 떠올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리콘 기술이 이제는 뭐랄까 성능 향상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들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영역들. 이런 것들은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죠. 엄청난 양의 전력을 다뤄야 하고 동시에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해야 하고 또 크기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요구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로는 이런 요구들을 더 이상 만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혁신적인 성능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질화 갈륨, GaN이라고 부르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들입니다. GaN과 SiC,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들인데요. 이 소재들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이 소재들은 그 와이드 밴드 갭이라는 아주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와이드 밴드 갭,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그 밴드 갭이 실리콘보다 훨씬 넓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특성 덕분에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훨씬 강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아,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들을 보면 실리콘 대비해서 전압은 약 8배 정도 더 높은 수준까지 견딜 수 있고요. 처리할 수 있는 전류량은 무려 100배나 많다고 합니다. 8배? 100배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도 훨씬 적어요. 효율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효율이 높다는 건 발열도 적다는 의미일 테고 아까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딘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전기적인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또 발생한 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빼내는 능력, 그러니까 열 전도성도 실리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열을 잘 식힐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열 관리가 잘 되면 냉각 시스템을 훨씬 더 작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팬이나 방열판 같은 것들이요. 이게 결국에는 전체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전기차나 모바일 기기처럼 공간과 무게의 제약이 많은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하겠네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 효율성이 중요할 테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개원과 SIC의 우수성이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데 여기서 나비타스라는 기업이 왜 특별하냐? 이걸 봐야겠죠. 네, 나비타스는 그럼 이 겐과 시크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기술이 있는 건가요? 나비타스는 단순히 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걸 기반으로 아주 고도로 집적된 전력 IC, 그러니까 집적 회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로 집적된 IC. 그게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하면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스위치 역할도 해야 하고 그걸 정밀하게 켜고 끄는 구동 회로도 있어야 하고 또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칩 하나에 효율적으로 다 집어넣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 여러 부품을 따로 쓸 필요 없이 하나로 합쳤다. 그렇죠. 나비타스의 대표적인 기술 브랜드가 겐페스트 IC인데요. 이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구동, 제어, 보호 회로를 겐 전력 스위치와 함께 단일 칩에 통합한 거예요. 겐페스트.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설계가 훨씬 간단해지고 공간도 절약되고 성능은 더 좋아지고. 정확합니다. 개발 시간도 단축되고 부품 수도 줄어드니까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이런 통합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비타스가 이미 삼성이나 샤오미, 델, 레노버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주로 모바일 충전기 같은 분야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냈고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이 있었군요. 그게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된 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전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라는 개념입니다. AI 팩토리.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아요. 공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존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좀 개선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AI 모델 개발과 운영, 추론 같은 것들을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듯이 엄청난 규모로 처리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비전인 거죠. AI를 제조한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려면 GPU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수백만 개를 연결해서 동시에 돌린다.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력 소모량이나 발열 문제가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AI 시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기술적인 병목 현상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엔비디아 스스로도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네.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되던 전력 공급 방식이 보통 54V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연산 수요와 그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 그리고 발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결책이 뭔가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800V 고전압 직류, 즉 HVDC 전력 아키텍처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54V에서 800V로 거의 15배 가까이 전압을 높이는 거네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변화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전압을 높이는 거죠? 전기공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같은 양의 전력, 파워 이퀄 볼티지 곱하기 커렌트를 보낼 때 전압인 볼티지를 확 높이면 전류는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네. 그런데 전력 손실이라는 게 보통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하거든요. 라스는 커런트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류를 대폭 낮추면 전력 손실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전압을 높이는 게 결국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800V 아키텍처를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손실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건 AI 팩토리처럼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설의 운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 감소 같은 환경적인 측면, 즉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0% 감소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비타스의 역할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이 새로운 800V라는 고전압 표준,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나비타스인 거죠. 나비타스가 강점을 가진 고전압 겐 반도체, 그리고 SiC 기술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아하, 이건 정말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 수준이 아니네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로드맵에 나비타스가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아주 깊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기술적 대관식, 테크니컬 코로네이션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설명하더라고요. 기술적 대관식.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렇죠. AI 생태계의 정말 최정점에 있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런 엔비디아가 나비타스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차세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왕관을 수여받는 듯한 그런 위상의 격상이라는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위상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나비타스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15.65%라는 주가 급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나비타스라는 회사의 가치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미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치 재평가,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나비타스는 기술력은 좋은데 계속 적자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성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성장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했고요. 잠재력은 크지만 불확실성도 큰 거죠.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익을 못 내면 그런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발표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를 상당 부분 걷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무엇이 확실해진 거죠? 가장 큰 변화는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확실한 전방 시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아, 확실한 수요처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라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수요처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이 데이터 센터용 전력 반도체 시장이요. 네, 관련 자료들을 보면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원 이상.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그리고 나비타스가 이 거대한 시장 성장의 핵심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 발표를 통해 폭발적으로 커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나비타스의 미래 현금 흐름 전망이 이제는 엔비디아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성장 방정식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나비타스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시각, 그러니까 투자 내러티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겐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과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 섞인 기대감이 공존했다면 이제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전력 솔루션 제공 기업, 이런 식으로 나비타스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를 넘어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AI 혁명의 조력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매출처 하나를 더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건 시장에서 나비타스가 가진 기술적 우위를 엔비디아라는 최고 권위자가 공인해 준 것과 같아요. 아,
기술력에 대한 보증 수표 같은 느낌이군요. 동시에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술적 해자, 모트를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최고의 기술력에 더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파트너까지 확보했으니 후발주자나 경쟁사 입장에서는 정말 추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해자가 더 깊고 넓어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나비타스를 더 이상 단순한 기술주 혹은 뭐랄까 약간은 투기적인 성격의 종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나비타스라는 한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력 반도체 산업 전체에도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경쟁 구도라든지 기술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물이 앞으로는 겐실리카 대세다라고 거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800볼트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요. 이렇게 되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경쟁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겠네요. 그렇죠.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독일의 인피니언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그렇고 다른 겐식 전문 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기술 개발 속도를 막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특히 AI 인프라 시장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경쟁이 심해지면 기술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고효율, 고전력 밀도, 전력 반도체 기술 확보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거고요. 어쩌면 나비타스가 이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나비타스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자사의 겐페스트 같은 기술이 사실상의 업계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 시장 선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의미, 또 시장과 재무적인 변화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나비타스와 엔비디아의 이번 만남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는 혁신적인 기술과 AI 혁명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만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합류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합류점, 멋진 표현이네요. 이번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의 뜨거운 반응은 결국 나비타스가 다가올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즉 인프라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고지를 선점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모든 기회에는 항상 도전 과제가 따르기 마련이죠. 밝은 전망 이면에 나비타스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생산 능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AI 팩토리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막대한 물량의 겐식 반도체를 과연 나비타스가 안정적으로 또 높은 수율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대규모 양산 능력을 실제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죠.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여기서 만약 삐끗하면 기회가 순식간에 위기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공급망 관리 능력, 품질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엔비디아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쟁 심화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고요. 물론입니다. 나비타스가 지금 한 발 앞서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인텔, TI, 인피니언 같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인 깐시 스타트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장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맹렬하게 추격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비타스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군요. R&D 투자를 멈출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이게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엔비디아라는 특정 거대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엄청난 호재지만 만약에 나중에 엔비디아의 전략이 바뀌거나 혹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서 엔비디아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아, 그럴 경우 나비타스가 받을 타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겠네요. 거의 회사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서 다른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래 강점이 있었던 모바일 충전 시장 외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다른 고성장 분야로 고객 기반을 성공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요. 양산 능력 입증, 기술 초격차 유지, 그리고 고객 다변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나비타스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AI 인프라의 성공과 확산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전력 효율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만들어도 그걸 뒷받침할 전력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확장성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력 문제 해결 없이는 AI 혁명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비타스가 가진 겐 및 CIC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은 이제 뭐랄까 그냥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네, 아까 인용했던 자료 중에 또 다른 재미있는 비유가 있었는데요. 만약 엔비디아의 AI 팩토리가 세상을 바꿀 인공지능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거대한 공장이라면 그 공장의 심장부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시스템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핵심 동맥, artery와 같은 역할을 바로 나비타스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였습니다. 공장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맥. 와, 정말 나비타스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네요. 그만큼 AI 인프라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기록했던 그 15%가 넘는 주가 급등은 어쩌면 나비타스가 앞으로 걸어가게 될 훨씬 더 큰 여정,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 더욱 개대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와 엔비디아 파트너십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의미, 시장의 반응과 재무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까지 정말 다양한 관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나비터스에게 분명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데 따르는 상당한 무게감과 또 잠재적인 위험 또한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실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비타스가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는 이 엄청난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기술 강자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잠재력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이 막강한 기술 생태계 안에서 뭐랄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나비타스가 독립적인 강자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 일원으로 남을 것인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나비터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특히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양산 능력 확보 문제, 또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그리고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고객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갈지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나비타스라는 기업과 또 AI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전망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